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마침내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12월 미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됐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4% 높은 월 분배형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 기초자산이 미국 30년 국채와 그리고 이러한 국채와 또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주를 혼합형 ETF를 과연 내 연금 계좌, 또 개인형 IRP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좀 비중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는 영상과 그리고 드디어 2025년 연말정산,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환급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먼저 미국 30년 국채입니다. 여기서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 같은 경우는 그 2023년 12월에 상장이 됐고 현재 그 설정액은 한 3천억이 넘었습니다. 거의 4천억이 육박하고 있죠. 아주 검증된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분배율은 연 12%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34%에 초과하는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자산은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오는 미국 국채 20년 잔존만기 남은 장기 국채죠. 요거랑 커버드콜 지수를 활용해서 위클리 옵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 미국 30년 국채 ETF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그 장점이 연간 국채 수익률의 2% 정도를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2% OTM, 즉 외가격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 시에 행사 가격을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추가 수익을 아웃퍼폼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국채와 달리 환노출형 전략을 쓰다 보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이 환차익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월말 배동이고요. 총 보수는 0.25%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연금 계좌라든가 이런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제 혼합형 ETF죠. 그래서 가장 그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미국 30년 국채를 그래도 안전하게 한 70% 정도 확보하면서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한 30% 이내로 섞어서 성장성과 인컴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받는 이것도 한 월 1%, 연 12% 정도의 분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똑같이 월말 배당 보수는 조금 높은 0.39%입니다. 또 올해 이제 4월 달에 상장됐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빠른 시간 내 설정액이 지금 1,000억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역시 솔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이것도 역시 그 팔란티어라고 AI 관련 빅데이터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 조 종목을 섞어서 똑같이 기초자산은 미국의 30년 국채 그리고 팔란티아라는 종목을 한 30% 이내 혼합형 ETF로 해서 팔란티아의 높은 변동성을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좀 더 높게 받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국채를 그 위클리 옵션으로 해서 콜옵션 매도를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좀 더 더해서 연 12% 정도가 목표로 출발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 월 분배율이 무려 2%를 돌파했습니다. 이것만 따진다면 연환산율은 거의 20%가 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역시 똑같이 월말 배동이고 총 배수는 0.35%입니다. 그럼 ETF의 수익률은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6개월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겠죠. 우리 30년 국채, 역시 20년 이상 잔존 만기가 남아있는 미국 장기 국채가 대표적인 게 이제 TLT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채가 어떻습니까?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TLT 같은 경우는 6개월 수익률이 지금 4.6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커버드콜도 많이 쪼그라들어야겠죠. 하지만 솔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초자산을 쓰고 있지만 무려 16%로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역시 2% OTM 전략과 환노출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가 오히려 채권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만 그래도 변동성을 통해서 성장과 인컴을 가져갈 수 있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팔란티아를 그 혼합한 ETF 같은 경우는 더 높은 분배율과 ETF 수익률도 21.4%, 그 다음에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23.9%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LT를 기초자산으로 있죠. 만기 20년 이상 남은 장기 국채입니다. TLTW라는 그 미국의 그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그 ETF가 요 솔 미국 30년 국채가 같은 옵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30년 국채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죠. 왜? 두레이션이 깁니다. 두레이션이 뭡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 향후의 금리 사이클이 하향으로 가느냐, 다시 우상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준금리가 하향 쪽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미국 30년 국채를 담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통상 금리를 보게 되면요. 2년물, 3개월물 같은 단기 채권은 보통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현재 2년물 같은 경우는 한 3.5% 아래까지 떨어져 있죠. 하지만 장기 채권은 그거와는 다르죠.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좋으냐 나쁘냐. 예. 미국 경제는 지금 침체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죠. 일단은 그 물가도 어느 정도는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도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4.3% 완전 고용에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조금은 지금 이제 고용도 균열이 일어나고는 있고 물가도 관세 때문에 아직 확실한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또 수급에서 지금 꼬이면서 장기 채권의 수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에 비해서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난달 11월 달 같은 경우는 4.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2월 달 약 3주 동안에 4.19까지 계속 50일 이동평균선과 최근에 100일 이동평균선을 뚫으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기 금리는 떨어지는데 장기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ECB,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일본의 BOJ, 일본 중앙은행이죠. 향후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요. 호주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지금 30년물 국채라든가 독일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로 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성적인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이제 내리고 내년 5월부터 미국 패드 새 의장 이 지금 선임될 예정이죠. 5월부터. 케빈이라는 사람이죠. 그 트럼프의 그 측근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무조건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채권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결국 핵심은 장기채 금리를 내리는 것을 정부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죠. QT 양적 긴축을 드디어 줄이고 월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QE 양적 완화를 지금 가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YCC라고 있죠. YCC가 뭐죠? 단기 채권은 매수하고 장기채 금리를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채 금리를 정부에서 매수해서 장기채 금리를 내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지니어스 번호 들어보셨죠? 이게 디지털 화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 시스템 상의 달러죠. 정부랑 기관, 법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 같은 회사에서 그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자동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결국 수요가 증가되겠죠. 수요가 증가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정부의 그 매월 그 나가는 이자 비용은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지금 전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금리는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요. 떨어진다면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3.75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재반등된다면 4.2%까지는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예, 뭐 채권이니까 큰 변동은 없죠. 그래서 7월 달에 솔 같은 경우는 125원 한 주당, 그 다음에 9월에 85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이번 달 130원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그 평균 정도의 수준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를 보게 되면 7월 달에 97원, 그 다음에 9월 달에 99원, 그리고 11월 달에 104원으로 큰 변동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형 ETF 혼합형에 어떤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은 보통 배당 소득세 15.4%가 과세되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연금이라든가 IRP, IS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과세 이연이 될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채권 혼합형 ETF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가지고 우리 보통 안전자산 비율 30%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퇴직연금, DC형, 또 개인형 IRP죠. 그래서 연금 자산에 채권 혼합형을 이렇게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25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에 연말정산 이제 세액공제 때문에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다 똑같고, 이제 선택사항으로는 우리 연금계좌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1,800입니다. 개인형 IRP랑 합해서요.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만 따진다면 6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IRP에 900만 원을 300만 원을 더해서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더 극대화하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뭐죠? 혹시 3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IS 만기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내가 장기 보유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IS 만기 자금을 해지하시고 해지해서 2달 안에 60일 이내에 이런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옮기시게 되면 옮긴 금액의 10% 그리고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맥시멈이 통상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내 만기 자금을 옮기게 되면 10% 얼마죠? 300만 원. 한도 300에 딱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IRP에서 합쳐서 900만 원. 여기에 추가로 ISA 만기 자금 300, 1200만 원의 내 그 소득에 따라서 최대 16.5%, 적게는 13.2%를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IS 계좌의 3년 의무 가입 기간 이 계좌를 해지할 때는 연장하실 분들은 90일 전에 연장하시면 되고요. 연장할 때 혹시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만약에 새로 해당이 되시면 연장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기 해지는 30일 안에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그 IS 계좌에 있는 ETF가 완전히 해지해서 그 자금이 예수금 계좌로 다 들어오는 것까지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세액 공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기일 이후 60일 안에 신청해야지만 추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계좌는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옮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금 펀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0, IRP에 300, IS 만기 자금 만약에 5천을 넣었다 그러면 10%면 500이죠. 한도 300이니까 300 더해서 1200만 원에 연봉이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 13.2%를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중도 인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연금저축 계좌로 넣으시게 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접펀을 활용해 주시고 특히 중도 인출할 때도 내가 1,800만 원까지 넣었을 때 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으로 중도 인출하게 되면 특별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지만 딱 600만 원만 공제 한도에 맞추신 분이 여기서 막 200만 원을 중도 인출한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어서 오히려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S 계좌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증권사라든가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을 해서
또 3년 비과세 한도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인 채권형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30년 국채와 AI 기술지의 혼합형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금 절세 계좌와 퇴직연금, IRP 계좌, IS 계좌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